자, 인체, 지브러시에서 인체 하는 거 해볼 건데, 왼쪽 자료 보고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 거라, 요거, 블러그인 써가지고, 양쪽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서브툴 마스터에서 미러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쪽만 쓸 거니까 폴리그룹으로 오토그룹 해주고 서툴에서 스플릿으로 그룹 스플릿 하면 두 개로 쪼개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블러그인해서 미러 걸어서 이렇게 붙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서 폴리그룹에서 오토그룹 하면 안 붙는다. 안 붙었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뭐였지? 그룹 스플릿 해주고 좀 빼고 일단 8부터 여기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 다 보였다 다 껐다 됩니다. 이거 Shift 클릭 그리고 이 손가락이 지금 보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손 따로 하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손까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다이나메시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보고 지금 충분할 것 같고 일단은 팔 각도를 봐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습니다. 면이 몇 개지? 면이 73만 개인데 좀 많은 편이에요. 줄일게요. 많은 편은 뭘 기준으로 많다고 하는 거냐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잘 정리가 안 된다면 면이 촘촘하다는 뜻이고 면이 촘촘하면 빠른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면을 줄인 거예요. 팔 생김새 생각해보면 팔 어떻게 되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형태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랑 손목까지랑 1대1입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근육이 발달해서 이게 되게 크고 삼각근이 그리고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뼈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앞뒤로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두박근이고 두갈래근이고 여기가 여기 두갈래근이고 측면으로 살짝 보이는 데가 상완근이라고 해서 위쪽 팔 근육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위쪽 팔 안쪽 근육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가 세갈래근, 뒤쪽 세갈래근. 앞에 왜 두갈래근이라고 하냐면 이거 피부가 없으면 중간이 이렇게 금가 있어요. 여기 지금 피부 때문에 중간 금가 있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장을 많이 한 건데 아래쪽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 두께에 비해서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앞에서 보면 지금 근육이 좌우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잖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좌우에서 붙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앞뒤로 붙어 있는 거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넓지만 옆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좁은 거예요. 이쪽에서 좌우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기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고 있을 때 넓잖아. 정면에서 볼 때 어때요? 당연히 좁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뒤쪽이 세 갈래거든.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두껍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게 뼈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뼈가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근육이 좌우로 갈려요. 이쪽 그죠? 여기서는 얘가 여기가 이쪽이겠죠. 그죠? 여기가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간략화해서 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나누려면 이거 사방팔방 나누고 막 명칭 막 갖다 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자세하게 되긴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처음 보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보자 이거는. 크게 알겠죠? 좀 크게. 이 삼각근 여긴 두 갈래, 이 세 갈래. 여기가 이거를 이제 이쪽에 엄지손가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봐주면 좋겠는데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알겠죠? 이게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손바닥을 보이게 하고 있으면 이 근육이 11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뉘면서. 근데 지금 엄지가 앞쪽에 있죠. 엄지가 앞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이렇게 비틀어서 여기 놓은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지브러쉬로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브러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근육 묘사를 하려면 이게 최대한 정자세로 있는 게 좋겠죠. 뭔가 구부리고 있거나 이러기보단. 그죠? 구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부렸다는 생각을 머리에 가지면서 구부린 것만큼 왜곡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못할 거거든요. 그걸 잘 안 될 거기도 하고 틀릴 거예요 아마. 왜? 제대로 그냥 있는 걸 묘사하는데도 어려운데 그게 막 달리고 있거나 뭔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육의 형태를 모르는데 그게 되겠어요? 머리 없는데? 안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똑같이 만들려고 자료를 보고 하면은 그나마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거는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이 인체를 그린다고 쳤을 때 그냥 서 있는 것도 못 그리는데 밥 먹고 있는 걸 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밥 먹고 있으려면은
조건이 여러 가지 필요하죠. 책상에 앉아서 먹고 있냐, 아니면 저기 막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냐,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냐, 아니면 저기 뭐 저기 그 식탁 앉아서 먹는 식탁 갖다 놓고 거기 앞에 쪼그려서 먹고 있냐. 이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먹고 있는 자세에 대한 거 따라가지고 또 바뀌고 또 그러니까 엄청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정보량을 줄이는 게 좋아요. 늘리는 것보다는. 안 그래도 잘 모르는데 정보량 잔뜩 늘려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뭘 입고 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무슨 뭐 변화가 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게임 기획할 때 처음 기획하는 애들이 이거저거 엄청난 설정을 잔뜩 갖다 놓거든요. 그 설정에 대한 얘기 해달라고 하면 잘 설명도 못해요. 왜냐면 그냥 그날 봤던 만화 재밌는 것들 중에서 즉흥적으로 갖다 껴놓은 거거든. 그걸 입기획이라고 하는데 써놓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기획이 하는 일이 글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명확히 하고 나머지 스태프한테 전달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됐다. 좀 정리되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손은 제대로 잡으려면 손 하나만 20분 넘게 써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얼굴 수준이라. 저게 많아서 그래요. 꺾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손가락이.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네.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옆에랑. 그죠?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정리된 느낌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긴 했는데, 네, 이제 자료도 자료인데 이제 이거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 좀 잡아볼게요. 몸통. 측면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까지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근육의 배열이나 이런 거는 나누는 거는 이제 되게 열심히 되어 있는데,
명확히 경계를 나누는 부분에 대한 표현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사람이 근육이 생길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여기 근육이 있으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뼈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근육이 있으려면은 근육이 붙잡고 있는 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용수철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있으면 끝 지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아니에요. 이거 공중에 붕 떠 있는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끝나는 부분 같이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저런 뿔이나 안테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뿔이나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만 있어도 되죠. 공중에 뻗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근육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됐고, 몸통은 거의 맞췄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면 되겠는데 다리가 이제 또 이걸 분명하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중간에 튀어나오는데 됐고, 팔은 따로 해가지고 따로 해주는 게 좋겠는데. 여기가 표현이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사람마다 무릎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잠깐 옛날 걸로 바꿔가지고 좀 쓸게요. 좀 바꿔야 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옛날 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즈모가 요새는 이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XYZ 이걸로 돼 있는데 옛날에 XYZ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 지점 있고 끝 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 바뀌는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하도 다른 프로그램 쓰다 온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하는 기준이냐 이러면서, 지브러시에서만 있는 개념이라 너무 접근성이 힘들고 이상하다, XYZ 다른 거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생긴 거예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저거.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예요, 비교적. 아 이걸 끄고 싶은데 이게 못 끄겠네. 이거 어디 갔어? 됐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게 생각 외로 두꺼워야 됩니다. 이게 몸무게 절반 이상을 얘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쪽이라기보다 저기보다는 조금 더 밑에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육이 양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넓게. 이 다리도 사실 무릎을 기점으로 보면은 팔꿈치가 무릎이 있는 데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팔 할 때 이쪽에 뼈가 나온다고 그랬죠. 뒤에 여기는 앞쪽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단지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와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앞쪽에서 보고 외우려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돼 있습니다. 꺽쇠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양쪽으로 있다면 X자를 치면 돼요. 그리고 발 길이로 봤을 때 이거를 박스로 쳐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3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 지점이. 처음에 발할 때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봐도 매번 헷갈리는 데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리 근육은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 나뉩니다. 말했죠 이거. 팔이랑 똑같다고. 그 뒤에도 똑같이 나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튀어나오겠지. 이게 측면입니다.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길게 해서 이렇게 딱 놨을 때 이게 중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발 중앙이 여기 쇄골 중심에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쓰러지겠지. 뒤로 쓰러지거나. 다리잖아요. 쓰러진단 말이야. 균형이 안 맞으니까. 뒤로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까지만 고치고 봐도 상당히 많이 고쳤죠. 네, 이제 이거는 자료가 고른 게 자세를 너무 빡 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서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고하기 좀 힘들었다고 봐야 되고 줄여가지고 이쪽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게 원래 다리였지. 팔이랑 원래 팔이랑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른쪽에 물론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근육 느낌 그거로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